코리안저널 3월 1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31대 휴스턴 한인회장 인준을 위한 한인회 총회가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인회 총회 예정 시간인 5시 30분을 전후해 한인 동포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이번 총회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회 총회의 개회선언을 할 때 참석자 수는 주최 측이 목표했던 100명을 훌쩍 넘어선 110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4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일 한인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사회를 맡은 폴윤 전 한인회장이 신창하 31대 한인회장의 인준에 대한 가부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신창하 31대 한인회장을 인정해 주신다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창하 한인회장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은 의견도 있었지만 회장 선출은 이미 비대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이 자리는 인준을 위한 자리이므로 인준 투표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바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사회자는 반대 의견이 없자 만장일치로 신창하 회장의 인준을 가결한다고 발표했으며 곧 장내는 신창하 회장의 인준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창하 신임 한인회장은 취임사에서 합의 때 한인 단체들끼리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하니 성금도 더 많이 거치고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면서 한인 단체들 간의 화합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신창하 회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 이 자리에 50세 이하 참가자들이 적다면서 1.5세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참여하는 토론토, 뉴욕 등지에서도 한인회는 매일 싸우기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에 대부분의 1.5세들이 한인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1.5세들이 많이 활동하면 한인사회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한인회장 개인의 의존도가 높아 더 커질 수 없는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한인 동포들에게 미래의 변화된 한인회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31대 한인회에서 일할 임원들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 임원들은 60년생부터 87년생까지 평균 48세 이하로 대부분이 1.5세들로 구성되어 앞으로 한인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스턴 동포 여러분. 31대 한인회 맡게 된 신창하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7일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합의 발생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연방정부 보조금을 추적할 온라인 합의 리커버리 트래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홍수보험금을 비롯해 이재민들이 호텔 바우처, 그 밖의 여러가지 연방지원금으로 지출된 액수가 총 130억 달러가 넘었는데 허리케인 합의 복구를 위해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공개 운영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합의로 인해 약 78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대피했고 이후 약 90만 명이 정부의 재난복구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수재민들을 임시 거처인 트레일러에 수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카트리나 때보다도 4배나 더 오래 걸렸고 2012년 샌디나 2016년 배튼 루치 홍수 때보다도 수혜 주택들에 대한 복구도 수개월씩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난 23일 합의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홍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밝히면서 지난 3년간 잇따라 3차례나 500년 만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겪은 도시로서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홍수 완화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의회는 재난구제기금으로 9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재난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주로 홍수 완화 프로젝트, 주택 및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확보 등에 긴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휴스턴이 재난대처의 탄력성을 갖춘 똑똑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도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기금이 지자체로 빨리 흘러들어가도록 일명 레이니데이 펀드로 불리우는 경제안정기금을 선제 활용하고
나중에 연방기금으로 메꾸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홍수 완화책을 추진하면서도 합의 피해 주민들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잇따르는 등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는 멀기만 합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셰러턴 호텔 브룩 할로우 연회실에서 휴스턴 대한체육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장 이취임식 행사에는 당일 체육회 추산, 한인사회 단체장을 비롯한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강문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취임식에서 안경호 미주 대한체육회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단체의 주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으며, 김재희 부총영사는 체육회가 남녀노소 모든 동포들을 포용하는 단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창하 한인회장도 체육회의 발전을 바란다며 휴스턴 체육회의 중요성과 남기영 신임 체육회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 취임식 축사를 전했습니다. 하오영 노인회장도 휴스턴 사회에서 젊은 층과 노인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체육회라고 격려했으며, 남 회장은 전임 경기협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체육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최병돈 전 회장은 차기 체육회장과 임원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남다르다며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체육회를 이끌어온 임원들과 경기협회장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기영 신임 체육회장은 단합된 한인사회를 위해, 더 발전해가는 한인사회를 위해 체육회가 앞장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며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남기영 신임 회장은 2017년 달라스체전 2위의 성과가 오는 2019년 시애틀체전이 부담스럽지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임 최병돈 회장에 대한 감사로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19대 체육회는 남기영 회장을 비롯 이정석 수석 부회장, 티모시안 사무총장, 헬렌조 재무 등 임원진을 비롯해 새로 구성된 이사회 제도를 운영하며 유유리 이사장을 비롯해 강문선, 홍순호, 심한성, 신지호, 티모시안, 션님 등이 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직 체육회장들은 자동적으로 이사로 영입되며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 규제안 결정을 앞당겨 3월 1일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를 비롯 해당 수출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의 관세 부과,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소 53%의 관세 부과 등 3가지 규제안을 백악관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초까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에 이어 지난 22일 미 국방부 매티스 장관은 3가지 규제 방안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에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서 한국 철강업계는 최고 53%의 관세 폭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철강 알루미늄 업계와 달리 미국 무역단체 6군데는 정부가 제안한 수입 철강 규제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제안에 대한 근거가 약하고 해당 규제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철강 산업의 회생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어떤 식으로라도 한국 철강업계의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한국철강협회와의 통화에서 홍정희 통상협력실장은 미국은 한국의 주요 3대 철강 시장의 하나로 지난해는 그나마 유전과 원유 수송 라인 파이프, 셰일가스 산업에 투입되는 강관 수출 시장만 나은 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교육 면에서도 구체적 대응 방안을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10년) 전통 제1학원의 명맥을 이어온 퍼스트 아카데미가 더욱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의 장이 될 퍼스트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 매니지먼트로 함께하는 퍼스트 아카데미. (3월 1일) 코리안저널 금주의 간추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스턴 시민권자 협회가 2018년 당내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지난 2월 25일을 한인 조기 투표일로 정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신현자 부회장과 변재성 전 한인 회장, 윤건지 KCC 이사가 한인들의 투표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조기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상록대학 어르신들이 수업을 마치고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당일 투표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모두 집으로 귀가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정작 25일 한인 조기 투표일에는 한인들의 투표가 저조했습니다. 신현자 부회장은 날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조기 투표의 한인 투표일이 저조하긴 했으나 투표에 참여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하고 소수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미 정치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기 투표에 투표를 하지 못한 한인은 3월 2일까지 조기 투표의 기회가 있으니 활용해 줄 것과 적어도 3월 6일 본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특히 이번 당내 경선 투표에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6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트리니 맨델홀이 아닌 자신의 주소지에 따른 투표장을 찾아야 한다고 신현자 부회장이 전했습니다. 휴스턴 태권도 협회가 주최하는 2018년 휴스턴 태권도 오픈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4일 토요일 스프링 지역의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실내 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40여 개의 도장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으며 1,500여 명의 가족들이 실내 운동장을 가득 메워 매년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경기는 태권도 품새의 연령별 경합과 격파와 대련 경기가, 오후에는 가족 품새, 그룹 품새를 기본으로 한 토너먼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송철 회장은 태권도는 몸만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닌 예절과 인내심, 리더십 등 정신까지도 단련시키는 운동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도장과 수련생,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철 회장은 지난 6년간의 휴스턴 대한체육회 태권도 협회장을 신임 김성태 협회장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날 송철 회장은 장애관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제니 에트리지 관장에게 베스트마스터 트로피를 전달했고 우수도장과 심판들에게도 공로상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안경호 미주대한체육회장과 남기영 신임회장, 최병돈 전 회장이 참석해 대회를 한층 빛냈습니다. 휴스턴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강좌와 요리를 접목한 배추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진행하며 한국 김장날의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약 7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했고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도 김인수 박꽃님 영사와 일부 직원 및 가족까지도 자원봉사를 하며 한국 문화와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박정란 교육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김치는 외국인들이 직접 만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치를 만들면서 동시에 김장날 분위기를 느껴보도록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백은경 한국어 강사의 배추김치 담그기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휴스턴 대학 힐튼 호텔 셰프이자 한식 지도자 훈련 코스를 수료한 글로리 B 씨가 한국에서의 김치 체험기 및 다양한 김치 요리 응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교육원에서 미리 준비해온 절인 배추와 배추속 양념으로 직접 김치를 버무렸고, 교육원에서 준비해온 수육, 잡채, 밥, 라면 등을 갓 버무린 김치 겉절이와 함께 먹으며 즐겁고 풍성한 김장날의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KCC와 리마인드 그룹이 공동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이민생활과 정신건강 세미나 4번째 시간이 지난 26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한인회관 2층 도서실에서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는 무료 정신건강 코너와 달리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각기 다른 주제로 공개 실시되고 있는 이민생활과 정신건강 세미나의 2월 주제는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참석자가 2명에 그쳐서 정신건강에 대한 동포사회의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명신 전문심리상담가는 타인과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하버드 대학이 최근 8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실시했던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 여부가 우리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명신 전문심리상담가는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합의 피해 동포들도 사회적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맹활약이 화제가 되면서 컬링 패러디 영상도 덩달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컬링 대표팀 선수를 흉내낸 어린이는 물론 각종 생활도구와 인간 스톤까지 등장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5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줄 리모컨을 장난감 스톤에 올리고 컬링을 하듯 스톤을 보내자 동생이 솔질을 하며 스톤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영미를 외칩니다. 로봇 청소기를 이용해 컬링샷을 흉내내는 20대 여성, 신나게 거실 바닥을 막대걸레로 닦으며 스위핑을 따라하는 할머니들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2마리 사이로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면 고양이들도 앞발로 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얼음판에서는 맥주병과 플라스틱 삽으로 컬링 기분을 내고 어린이 보행기와 인간 스톤까지 패러디 도구로 활용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심박 스포츠였던 컬링의 대한민국의 열풍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휴스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제99회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한인회관에서 거행됩니다. 천주교 성모회 주관으로 대보름맞이 경로 식사 대접이 3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휴스턴 노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컨츄리 웨스턴 라인 댄스 파티가 3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인학교 공개 수업이 3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한인학교에서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3주년 감사예배가 3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롱포인트 재생 프로젝트 2차 공청회가 3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칼바 브루잉 컴퍼니에서 있습니다. 무료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3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인회관 2층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한미 석유가스 엔지니어 협회 1차 기술 세미나를 3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코리아하우스에서 엽니다. 무료 세금 보고를 3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국어 식품 매니저 특강이 3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인회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리안 저널 동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